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박정호입니다. 자, 어제 새벽에 들어온 그 속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에 선언하면서 이 잠시 전인 이제 오전 8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영향은 어떤 영향이 좀 있을지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단일화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단일화가 됐는데 이 뉴스 보시고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 사항을 5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아, 5년 전에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17년 가을에 예. 뉴스 공장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안철수의 꿈은 네. 5년 후에 보수 진영 대통령 후보가 되는 꿈이다. 아.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그 꿈을 향해서 네.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음. 어, 5년 전에. 대통령 후보는 못했지만은 네. 플랜 B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보수 정권의 2인자의 길을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네. 2인자의 혹시나 길. 했는데 네. 역시나였다. 하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니, 저희 예. 예, 말씀하시죠. 말씀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이제 우롱당한 어, 셈이 되었어요. 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요청을 해서 지난 2차 토론회 때 요청을 해서 민주당에서 그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합정부와 상생정부 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총리를 국회가 추천한다든지, 음. 그리고 중대 기초 의원을 중대 선거구제로 한다든지, 네. 위성전다 정당을 이제 봉쇄한다든지, 음. 이런 이제 화답을 이제 주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우롱당한 셈이고요. 뭐 저희들이 우롱보다는 더 중요한 네. 우롱은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겁니다. 아. 지난 27일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제 TV 토론이 있었고요. 네. 근데 왜 윤석열, 안철수 넥타이 색깔이 똑같을까? 그것도 음. 빨간색으로. 아, 그게 맞아요. 좀 이상했는데, 예. 하하. 이게 아마 뭐 짜고 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까지 들으셨다. 완전히 이제 예. 뭐 국민들 우습게 알고 네. 권력 나누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것이죠. 하.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것으로 네. 안철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봅니다. 예, 음. 그리고 이게 네 번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단일화로 본인은 보수 정권의 2인자, 네. 2인자가 되려고 플랜 B로 지금 선택을 했지만은 스스로 음. 이게 플랜 B가 아니라 네. 스스로 안철수 스스로의 무덤을 판 꼴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대로 통합정부 얘기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 통해서 국민통합정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 안철수 후보의 그런 뭐 신념, 소신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다. 아니 정말로 이게 보수진영 대통령이 되는 그 꿈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까요? 어떤 다른 요인이 없을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안철수는 이제 또 다른 5년을 기약하면서 이번에는 음, 2인자 플랜 B 하고 네. 이제 플랜 A의 꿈을 5년 후로 미루지 아,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뤘다. 그러나 그것은 예. 그냥 국민들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예, 아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안철수 후보가 뭐 국무총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인수위 때부터 인사권이나 아니면은 공약 이런 것들 논의하면서 함께 그러니까 이게 공동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네. 있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음. 어떤 2인자 자리에 대한 보장이 있었거나, 아니면 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철수의 검찰 엑스파일 이것을 윤석열 음. 측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급박을 한 결과 굴복을 한 것이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이제 깜짝 놀라셔 가지고 이렇게 네.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1년 뒤에 그 뭐 찍은 손가락 그 뭐 자르고 싶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까지 했던 그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가 포옹도 하고 이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국민 우롱을 당한 국민들이 네, 안철수의 정치 생명을 이제 끝낼 것이라고 보고요. 음,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안철수 네, 지지자들 중에서는 거기서 윤석열의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안철수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지지했던 안철수 쪽의 지지자들이 이미 이제 여론조사에서 다 포함됐거든요. 네네, 그럼 남아있는 순수한 안철수 지지자들이 봤을 때 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밀실야합한 이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네, 아마 우롱당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음. 그 부분이 중요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재명, 윤석열 이제 이 구도가 이제 딱 선명하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효과는 아마 세 음, 가지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네, 결국에는 안철수를 지지했던 그 10% 내외의 그분들이 음, 반반으로 나눠서 네, 윤석열 쪽으로 반이 가고 나머지 반은 이재명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음, 가능성은 윤석열에게 이제 유리한 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안철수나 윤석열 모두가 정권 교체라는 음, 하나의 공동의 아젠다를 공유하고 있었으니까는요. 그래서 네, 어, 윤석 안철수의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윤석열 지지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음, 세 번째 이게 저는 좀 주목해야 된다 보는데요. 이제 네, 단일화에 따른 역효과 이겁니다. 음, 정몽준 역효과죠. 네, 그러니까 2002년에 이제 있었던 이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네, 투표 시작하기 이제 8시간 전에 이제 정몽준이 이제 노무현하고 단일화하기로 해놓고서 네, 그때는 사전 투표가 없었어요. 이제 투표하기 그렇습니다. 전에 네, 8시간 전에 단일화 결렬하면서 이해창 음, 지지선을 합니다. 네, 그때 노무현 후보가 또 노무현 캠프 측에서 또 국민들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음, 이것이 이해창이가 이기는 네, 선거의 결정적인 어떤 모멘트가 되지 아하, 않을까 싶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게 역효과가 돼가지고 노무현 결집 효과가 나타나서 2.3%로 승리를 하지 음,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음, 뭐 단일화 이것이 가령 뭐 안철수가 처음에 제안했던 대로 네, 여론조사 통해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음, 좀 상식선에 준하는 그런 단일화 과정 가진 거하고 네, 지금처럼 완전히 TV 토론 마치고 음, 단일화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새벽에 밀실에서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이룬 단일화에 대한 아, 그런 반감이나 실망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음, 정몽준 역효과에 버금가는 네, 이번 단일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아, 인간은 어차피 경험의 동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 2002년에 그 단일화를 했던 그러니까 음, 일창에 손들어줬던 정몽준 역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네,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역효과가 노무현의 당선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경험에 비추어서 특히 지금 네, 호남이 단단히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아하, 아직까지도 호남이 한 예, 70%에서 75%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선거는 음, 다가오고 있는데 네, 사실 80%까지 올라가야지 이게 이기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호남이 단단히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특히 지금 승부처로 되고 있는 이제 예, 3, 40대들도 많고 젊은 층도 많죠. 수도권, 음, 수도권이 의외로 결집하게 되는 모멘트가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세 번째 네. 단일화의 음. 역효과가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세를 만드는 네.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지지층의 결집, 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봉착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더 결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역사 국민을 믿는다. 꿋꿋하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어떤 스탠스를 좀 보여야 된다고 보세요?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네. 역시 이제 그 기득권의 결집이 음. 결국에는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구나. 네. 이재명 후보는 뭐 삶 자체가 이제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해온 삶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득권 대 이제 어떤 비기득권, 반기득권 이제 연합 뭐 그렇게 이제 된 음. 거죠. 음.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 보는데요. 네. 첫째는 대장동 특검을 저희 아하. 당론으로 정할지 말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신중한 음.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네. 어제도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 특검 네. 누가 되든 하자. 네. 그리고 대통령도 그 특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자. 지자. 네. 그럴 용의가 그랬습니다. 있느냐. 음. 이 질문을 5번을 던졌는데 이상하게 윤석열 후보가 네. 그렇게 하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하. 여긴 답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저는 대장동을 바라보는 음. 윤석열의 속내가 아. 그렇게 표출된 것이다. 그렇게 음. 봅니다. 왜 답하지 않았을까? 왜 음. 대장동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제가 볼 네. 때는 특검을 하게 되면요. 이 네. 특검의 출발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 특히 이제 대장동 대출의 결정적인 키맨 역할을 했던 조우영을 네. 조우영을 왜 당시에 검찰이 봐주었을까? 당시 주인 검사가 음. 윤석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며칠 전에 JTBC에서는 조우영에게 그 수사 주인 검사가 직접 커피를 타 주었다는 그런 음음음. 보도도 있었죠. 네. 완전히 이제 봐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시에 음. 조우영의 변호사가 누구였죠? 박영수 전 특검이었죠. 박영수였고, 네. 박영수는 조우영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킨 사람이 누구였죠? 김만배 씨로 좀 알려지고 있죠. 김만배죠. 그래서 이 예. 김만배와 박영수는 한 몸이고, 음. 또 박영수와 윤석열은 깐부지 않습니까? 네. 고로 김만배와 윤석열이가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음. 그런 그런데 면에서 예. 이 대장동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를 음. 윤석열은 상가집에서 눈 한 번 마주친 사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하. 우리가 숱하게 많은 상가집을 다니는데 상가집에서 눈 한 번 마주친 사이를 기억하는 윤석열 아. 후보의 아주 놀라운 아주 네. 신비로운 기억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이게 대장동 특검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네.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사태의 키맨 중에 한 사람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많기 음. 때문에 어제 윤석열 후보가 특검 받는 것을 주저했을 것이다. 아.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군요. 특검이라는 게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될 텐데 네. 결국에는 대장동 사태에 있어 가지고 박영수, 김만배, 윤석열 음. 이 관계가 특검을 하게 되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장동 특검을 저는 우리 이제 민주당의 당론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아주 결정해야 된다. 신속하고 음. 아주 엄중한 인제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좀 변수가 되고요. 아마 지도부에서도 고심을 이제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음. 부동시 변수가 있습니다. 아, 부동시 변수.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심각한 문제고 이슈인데 이걸 음. 제대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은 윤석열 후보는 고무줄 시력을 가진 사나이거든요. 네. 그 대학 시절 이제 부동시라는 음. 좀 뭐 좌우 시력의 차이가 이제 큰 거죠. 네. 부동시로 인해 가지고 군면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 되면은 공무원 신체 검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눈이 거의 정상적인 눈으로 좋아지는 눈으로 음. 나타나요. 그 제보가 뭐 들어왔다는 거고 그걸 좀 네네네. 확인해 보려는 찰나인데 어제 이제 확인이 안 됐어요, 법사위에서. 그 얘기 좀 이따 드릴게요. 네네. 그다음에 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또다시 눈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고무줄 시력인 거죠. 즉 네. 말해서 고무줄 시력으로 네. 군대 면제가 되었어요. 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정상적인 시력을 네. 아니면은 그다지 병력 면제 수준의 음. 그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네. 그런 정도의 부동시를 가지고 음. 군대를 뺐다고 하면은 음. 백으로 군대를 뺐다 그러면 당시에 82년 그때는 뭐 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돈 있고 네. 빽 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군대를 음. 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보도도 예예. 많이 그래서 됐고요. 예. 만약에 병력 비리로 이 군대를 뺐다 그러면은 이건 음.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과거에 이해창 후보는 본인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 병력 예. 비리 문제로 대통령이 되지 못했는데 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본인의 병력 비리로 군 면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이제 없는 음.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국회 이제 법사위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열람을 하는 아마 네. 이제 여야 간사 한 명 한 명씩 이제 보기만 하자 그렇게 그렇습니다. 했는데 비공개 아마 열람. 야당 측에 네. 야당 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음. 이거를 열람을 어 거부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네. 후보 측 이 자료는 경찰이 이 제출을 이제 거부해서 그 자료가 안 와서 왜 한쪽만 뭐 이렇게 볼 그거 수가 이제 있냐 뭐 그것도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네. 이제 핑계거리가 된 거죠. 예, 아하. 핑계거리가 된 건데 예. 사실은 이런 뭐 자료들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음. 지금 뭐 계신 곳에 네. 안과. 그냥 이 안과뿐만 아니라 그냥 예. 그 안경점 있지 아, 않습니까? 예예. 안경점 가서 눈만 이제 그 들이대면은 30초면은 이거 검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네. 지금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숨기는 자가 네. 수사하고 음음. 피하는 자가 범인인 거죠. 네. 자, 그러면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 관심과 안보 음음. 인기가 지금 아주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후보의 음. 병력 면제에 대한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은 네. 아니 뭐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음. 10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1분도 안 걸리는 이 시력 검사를 네. 이거는 본인이 그거는 응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 의혹을 당당하게 규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저는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윤석열 후보는 병력 비리 이것을 음.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빨리 음. 검사를 맡아라. 네.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제가 하시는 요청을 드리고 거고. 싶고요. 네. 병력 비리는 채용 비리와 함께 음. 국민들의 정서상 또 공정 차원에서도 이거 용납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로만 공정 부르짖는 분이 정작 자기는 군대를 백으로 네. 병력 비리를 통해서 뺐다고 하는 게 만약 사실이라면 음.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서는 안 될 뿐이죠. 음. 지금이라도 이거는 뭐 대통령 자격까지 박탈해야 될 심각한 그 사안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스스로 해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어제도 오후 내내 법사위에서 실랑이를 벌였거든요. 그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음, 네. 뭐 확인이 그래서 가능한 뭐 부분인데, 오늘 당장이라도 음, 안과든 안경원이든 자기가 아는데 가지 말고 지금 예, 19년 음, 그 검찰 인사청문회 조사 때 네, 19년 6월하고 7월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거 냈죠? 청문회 때. 하나는 세브란스 병원에 6월 달이고 그 한 달 후에 7월 달에 서울대 분당병원인데 네, 오른쪽 눈이 세브란스 할 때는 0.15였고 음, 한 달 후에 분당 서울대병원은 그러니까 0.15에서 0.5로 돼요. 네, 안과 의사 말로는 한 달 사이에 음, 이러한 시력 변화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예, 아는데 가지 말고 음, 그냥 그 모르는데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들어가서 안과나 안경점 들어가서 네, 재면 되니까 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국민들 앞에 이 병력 비리 의혹을 해소하시라. 음, 그래서 고무줄 시력 이거 아무래도 저는 뭐 99%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대학교 때 집안 좋은 서울대 법대 음, 학생 윤석열이 뭐 백으로 저는 이 군 면제 이 지금 네, 의심을 하거든요. 의심을 하고 계시고, 이 의심을 음, 해소하는데 네, 1분도 안 걸리는데 저만 아하, 아니라 지금 어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있었고 음, 언론의 기사도 몇 차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거 음. 해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뭐 예, 크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언론도 이걸 너무 음, 이거를 좀눈 감아 주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아, 가는데요. 특히 저 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이 31살에 군대를 가서 음,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상태에서 당시에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결혼하고 애까지도 있었는데 이거 군대는 가야 되겠다. 예, 물론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 제 집사람이 미국 교표라 가지고 네, 빼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뺄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도저히 음, 양심상 이게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까지 남겨둔 상태에서 제가 군대 훈련 100일 음, 받고 네, 군 생활 40개월을 했거든요. 아, 이런 저같이 그렇네요. 대한민국 남성의 병력 의무를 당당히 치른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런 돈 있고 빽 있던 사람들이 군대 안 갔던 것에 대해서는 음, 굉장히 저는 못마땅하고 의심이 가거든요. 특히 이렇게 고무줄 시력이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네, 이거는 딱 한눈에 보더라도 이건 빽서서 간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드는 음, 거죠. 이제 얼마 안 자, 남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예, 윤석열 후보가 저의 이 의혹에 또 어떤 이런 국민적인 병력 음. 비리 의혹에 스스로가 화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도 이 부동시 이 부분 밝혀내야 된다. 이게 공정과 상식이 맞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고 계신데, 자, 이 부동시 문제가 남아 있는 이 대선 레이스 중에 다시 또 불거져서 어떻게 보면 변수가 또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면은 아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네.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가 되면서 이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 불안감을 가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선거 운동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메시지 주실 계획이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어게인 2002로 가자 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나 말로만 기도로만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실천해야 음, 됩니다. 실천해야 된다. 어게인 2020을 이루고 싶으시면은 네. 오늘부터라도 주변 지인들에게 음, 핸드폰을 꺼내서 네. 문자하시고 전화를 하십시오. 아, 하루에 한 명씩 하시면은 앞으로 네. 남은 6일 동안 음, 50명 이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오마이를 청취하시는 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네, 네. 뭐 맞습니다. 다들 뭐 아마 99%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바라는 분들일 텐데요. 음, 이렇게 방송만 듣지 마시고 네. 직접 주위 분들 음, 어,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우리 오마이 청취자들이 전화하시면은 음, 오마이의 실천과 노력으로 대선 승리할 수가 있다. 음, 오마이의 청취자들이 어게인 2020, 2002를 네. 다시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아하. 그렇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 너무 무식해요. 어제 저 TV처럼 요 말씀드려야 되는데 TV 토론. 페미니즘 이것은 책에 네. 나오는 거예요. 페미니즘 무엇이냐? 이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음. 이런 저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네. 바꾸려는 이데올로기인데요. 네. 이것을 갖다가 이거는 휴머니즘이라고 휴머니즘. 페미니즘을 해석하는 이건 음. 너무나 이거는 정말 참 무지무식한 이런 음.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네. 이 대통령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아. 어게인 2020, 야, 아 2002. 2002, 예. 2002년을 다시 음. 만들기 위해서 오마이 청취자들이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네.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정말 6일밖에 안 남았고 다음 주 저희가 방송할 때는 대선 결과 나왔을 때예요. 음. 그러겠네요. 네. 어떤 결과 나올지 제가 목요일에 또 의원님과 인터뷰하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